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이란 협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찐바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 또 구독자님 요청하신 서클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중재자들은 목요일까지 미국과 이란의 회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터키, 이집트, 파키스탄의 관리들은 미국과 이란 관리들의 회담을 주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은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좀 큰 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들 중에서도 파키스탄이 좀 인도와 가깝고 이제 트럼프와 가까우니까 전쟁 종식을 위해서 평화회담을 중재했고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서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급하다는 말이고 전쟁 종식을 위한 15개 항의 계획을 보냈는데 주로 트럼프 행정부가 테헤란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아랍 국가들은 트럼프의 이란 협상 추진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에미리트들은 이란이 충분히 약화돼서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전쟁을 지속할 것을 트럼프에게 촉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미국 방부는 이란에 대한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육군의 정예 제82 공수단을 갖다가 3,000명을 중동에 배치할 계획이 있다. 자, 근데 아직까지 지상군을 파병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현재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가 급해서 아무래도 협상에 임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급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에밀리 그레고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마라라고를 대표하는 플로리다 특별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결론은 선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 후보인 에밀리 그레고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팜비치 카운티의 플로리다 파원 87번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레고리가 존 메이플스를 상대로 해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면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던 이 지역구 의석은 뒤집히게 된다. 자, 이 지역구에는 트럼프의 클럽인 마라라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결과를 다가오는 2010년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보낸 또 다른 경고 신호를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한 이후에 공화당은 전국의 주의회에서 29석을 민주당에 내줬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팜비치라고 돼 있죠. 이게 바닷가입니다. 이 바닷가고 요 옆에 있는 거 있죠.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것이 87입니다. 즉 말해서 스테이 하우스 스트릭 87 돼 있죠. 여기 지금 주 하원에 87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지금 동네 카운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 지금 누가 당선됐느냐? 디모크래틱 민주당이 당선됐다는 겁니다. 여기는 다 부자입니다. 부자. 다 공화당, 원래 공화당 특파시고 완전히 공화당의 인물들만 집중된 곳이다. 잘 산다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쪽에서 지금 보궐선거해가지고 지금 디모크래틱, 지금 민주당이 뽑혔다. 자, 그렇게 한다는 것은 트럼프도 여기 살고 있죠. 자, 그렇다 한다는 것 자체가, 자, 그것도 플로리다에서 지금 완전히 공화당의 핵심의 플로리다에서 중에서도 가장 크게 잘 사는 동네 팜비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공화당이 상당히 지금 불리한 가운데 있다는 거겠죠. 트럼프가 이런 것들을 안다는 겁니다. 급하다는 겁니다. 급해. 지금 이제 안 그러면은 선거가 다 지금은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완전히 일단 리퍼블릭이 완전히 이제 분해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것이 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이쪽에 아무래도 해명을 하면서 협상을 하려는 의지가 이런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이 거주하는 팜비치 카운티를 대표한다는 거겠죠. 뭐 카운티 안에도 입법, 사법, 행정이 있고 그다음에 주 안에도 입법, 사법, 행정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일단 이가 안 돼서 중요한 거는 전 압승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자, 공화당이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동부 시간 9시 기준으로 95% 이상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그레골리가 지금 51.2%대 48.8로서 지금 메이플스를 갖다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2025년도 1월에 트럼프가 복귀한 이후에 지금 전국적으로 29개 주의 의석에 공화당에서 민주당 후보가 다 넘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라라고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긴장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트럼프의 본거진 이 지역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11%나 높은 곳인데 민주당에는 승산이 없어야 했지만은 오늘 밤 결과는 공화당이 도취해서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 휘발유 가격이 폭등하고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가정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공화당이 완전히 질려버렸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라라고가 만약에 취약하다면 오늘 11월에 무슨 일이 벌일지 상상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650석을 놓고 벌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선거 전략을 준비하면서 명백히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20년 선거는 역사의 길이 남을 선거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해봐야 알겠지만은 상당히 지금 이제 궁수에 몰려 있는 것이 현재 트럼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브렌트유죠. 브렌트유 자체가 지금 4.27% 하락한 95달러까지 내려가 있는데 협상이 좀 진행되려는 그런 의지가 있다 해서 좀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이걸 잡지 못하면은 트럼프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10년물 금리 마찬가지죠. 4.3%까지 되고 있죠. 그 4.5까지 갔고, 마찬가지로 한 4%까지 돼 있던 것이 그만큼 올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4%까지 돼 있던 것이 지금 4.3%까지 돼 있다. 즉 3월 2일부터 시작했고 3월 25일까지 한 달 만에 이만큼의 금리가 0.5%나 뛰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불안한 가운데 있죠. 이것이 뛰면은 주가는 달리지 못하죠. 이만큼도 주가는 내려갔죠. 자, 그러니까 트럼프도 트럼프 탁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이란의 전쟁의 종식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보도에 따라서 선물 가격이 좀 상승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자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와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는 좀 매수 관점으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라라고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긴장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트럼프의 본거진 이 지역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11%나 높은 곳인데 민주당에는 승산이 없어야 했지만은 오늘 밤 결과는 공화당이 도처에서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 휘발유 가격이 폭등하고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가정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공화당이 완전히 질려버렸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라라고가 만약에 취약하다면 오늘 11월에 무슨 일이 벌일지 상상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650석을 놓고 벌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선거 전략을 준비하면서 명백히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26년 선거는 역사의 길이 남을 선거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해봐야 알겠지만은 상당히 지금 이제 궁수에 몰려 있는 것이 현재 트럼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브렌트유죠. 브렌트유 자체가 지금 4.27% 하락한 95달러까지 내려가 있는데 협상이 좀 진행되려는 그런 의지가 있다 해서 좀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이걸 잡지 못하면은 트럼프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10년물 금리 마찬가지죠. 4.3%까지 되고 있죠. 4.5까지 갔고, 마찬가지로 한 4%까지 돼 있던 것이 그만큼 올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4%까지 돼 있던 것이 지금 4.3%까지 돼 있다. 즉 3월 2일부터 시작했고 3월 25일까지 한 달 만에 이만큼의 금리가 0.5%나 뛰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불안한 가운데 있죠. 이것이 뛰면은 주가는 달리지 못하죠. 이만큼도 주가는 내려갔죠. 자, 그러니까 트럼프도 트럼프 탁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이란의 전쟁의 종식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보도에 따라서 선물 가격이 좀 상승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자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와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는 좀 매수 관점으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죠. 그래서 쉐브론의 CEO가 했던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는 아직까지 정점을 찍지 않았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앞으로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쉐브론의 CEO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 시장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석유 공급의 충격을 또 좀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선물 가격이 실제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분쟁으로 650에서 700만 배럴의 석유 생산이 중단되었는데 이 수치는 800만에서 900만 배럴까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유 공급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골드만삭스는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WTI 가격 전망치를 매일당 72달러에서 79달러로서 조정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WTI의 선물 가격은 7월에 배럴당 82달러에서 12월에는 73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27년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원유 가격이 70달러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분쟁 이전에는 선물 가격이 50에서 60달러의 범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거 자체가 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의 위험도 있고 이런데, 자, 그렇다고 해서 요거 때문에 주가가 막 그때부터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멈추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요 세 가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브렌트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석유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 파란 선이 10년물 금리입니다. 10년물 금리. 그 밑에 있는 것은 S&P 500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브렌트유가 올라갈 때, 지금 유가가 올라갈 때 보면은 금리도 같이 뛰죠. 금리 뛰고 지금 이제 주가는 내려가고, 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이렇게 내려가니까 주가는 다시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금리는 내려오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좀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유가하고 함께 움직이는 시장, 이런 새 시장인데, 그래서 이게 자체가 이제 올라가니까 트럼프가 지금 맥을 못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가를 잡아야 되는 것이 트럼프의 의무다. 자, 일단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다시금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를 신경 쓰고 어느 정도 타협의 지금 고비가
되지 않겠는가. 트럼프가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파키스탄이 중재를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급한 것은 트럼프니까. 자, 아까도 보셨듯이 트럼프 머릿속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밖에 없다. 올해 11월 달에 미드텀에 선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의 트윗을 본다 하더라도 90% 이상이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거 이야기만 하고 있고, 뭐 보궐선거라든지 아니면 추천인들 그런 사람들의 지금 밀어준다는 것들, 자,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죠. 10개 중에 한 8개는 다 선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선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가가 뛰니까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러셀이 2000의 선물지수 한번 보게 되면 1.36%로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고 또 200일선을 갖다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단 이런 것들은 바닥을 확인한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쌍바닥을 치면서,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러셀 이런 것들 때 많이 올라간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주종목들이 있죠. 이렇게 소형주들도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나스닥도 어느 정도 거의 다 바닥을 일단은 지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빠지게 되면 트럼프 자신도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대서 어느 정도 다 바닥권은 다 조금 먼저 완전히 들어온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주가 아마 빠진든지 한다 하더라도 조금씩 매집 관점에서 계속해서 들어가는 전략들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구독자님 요청하신 서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서클 자체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한 20% 정도 폭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크레디트 법안과 시장의 공포가 있었다는 겁니다. 수동적인 수익을 갖다가 전면 금지하겠다. 그 거래소를 통한 우회적인 이자 지급이 차단돼서 핵심 매출 기반 USDC의 수요가 감소하는 거 아니냐. 자, 그것 때문에 하락을 했죠. 자, 보통 보면 중기금의 이자 수익 자체가 한 96%를 갖다가 아무리 자기들이 27억 달러죠. 전체 매출이 27억 달러의 96%를 이자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데, 자, 그렇지 못하게 법안을 만들어버리니까 그것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성장 동력도 있죠. 자, 토큰화라든지 에이전트 AI, 그 다음에 온체인 거래의 볼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정말로 완전히 끝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저가 매수기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오늘 서클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같이 큰 폭의 하락을 했다는 거죠. 이자 지급의 중감량이 차단될 경우에는 핵심 매출의 기반이 증발한다는 시장적인 논리가 아무래도 공포를 엄습했죠. 자, 그렇다면 정말로 이거 말고 다른 이제 매출의 원동력은 없는지,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폭락의 원인부터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규제적 촉매제죠. 즉 지니어스 법에서 클레이트 법안으로 진환되면서 조금 더 강력한 규제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2025년도 7월 달에 지니어스 법이 상정이 됐죠. 그래서 100% 현금, 국채준비금 이런 것들을 강제하면서 발행사에 직접 이자 지급을 갖다 전면 금지했다. 결과로서 서클의 직접 수입의 지급이 차단됐는데, 요번에 일단 나왔던 것은 크레이트 법안이 아직까지 된 건 아니고 초안입니다. 조치는 제3자, 자, 거래소 브로커를 통한 우회적 보상 있죠. 이런 것까지도 전면 차단됐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도 같이 차단이 됐죠. 그래서 규제 차익에 완전한 봉쇄가 시도됐다는 것들. 그때보다 조금 더 규제가 심하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끊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회적인 보상을 통해서 이런 모델의 붕괴가 됐다. 그래서 원래는 국채를 사게 되면 그 수익률이 주면 서클로 들어가고 준비금이 운용 있죠. 그래서 다시금 그 수익률 자체가 코인베이스 이런데 파트너스로 들어가서 리워드가 지급됩니다. 소매 투자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완전 여기서 크레디트 법안을 통해서 끊어졌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모습에서 안 좋은 모양을 띠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수익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동적인 수익 있죠. 패시브한 거고 액티브한 것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수동적인 유의자의 보상이라는 거죠. 지갑 여체에 따른 4% 내외의 이자를 금지한다. 자, 은행 예금과 실질주 동일하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뱅크를 나면서 다 이쪽으로 돈이 나가니까 자, 그런 것들을 방지했겠죠. 자, 발행사의 직접 이자 지급 이런 것들도 서클 테드의 직접 배당을 금지했다. 자, 반면에 좀 허용되어 있는 것은 거래 기반의 보상, 즉 결제라든지 트레이딩의 리베이트, 그다음 유동성의 제공, DX라든지 AMM의 유동성의 공급의 수수료, 그다음 네트워킹, 스테이킹, 프로토콜의 보안 유지를 위한 락급을 갖다 보상하는 것들, 그다음 코인베이스 원등의 유료 멤버십의 혜택, 자, 이런 것들 구독이라든지 로열티 이런 것들은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렇다면 6.6조 달러 유동성의 전쟁이 되고 있는데 규제에 진짜 배후가 있다는 거죠. 전통적인 은행의 저축 계좌를 본다면 0.01%에서 0.5%까지 이자가 붙는데, 자, 암호화폐를 본다면 0.4% 이상의 이자가 붙으니까 무위험 국제 기반의 수익이니까 다 이쪽으로 돈이 가겠죠. 그래서 은행협회에서 경고했던 내용이 수익률에 규제가 없을 경우에는 최대 6조 6천억 달러, 6.6 트릴리언이죠. 그 뱅크런이 발생된다. 은행에서 돈이 다 이쪽으로 가버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제 104
404조는 소비자 보호가 아닌 은행의 순마진이 이자 이런 것과 신용 중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방어막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결론을 따는 은행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입법에 정치적인 지뢰밭이 있다는 겁니다. 법안 통과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공직자 윤리 조항, 즉 트럼프 방지법이라고 있는데, 자,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고위공직자의 암호화폐 사익을 추구하는 금지하는 그 법안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충돌 지점이 있는데 트럼프 일가의 디파이 프로젝트 있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요가 더불어서 스테이블 코인, USD 이런 것들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통과됐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법안이 지금 이제 바로 통과되기 힘들겠죠. 오늘처럼 초안만 마련되고 또 통과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로드 블락도 있겠죠. 탈중앙화의 금융의 디파이의 KYC의 논쟁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KYC를 의무화하면서 자금 세탁 방지를 강화하자. 즉 말해서 신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보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은 그렇게 되면은 오픈소스의 소프트웨어 혁신에 저해된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충되고 있으니까 법안이 쉽게 통과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즉 4월 달에 즉각적인 통과가 불가하고 하반기 이후로 표효할 그런 유예기간 동안이 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피벗을 완료할 시간이 있다는 거겠죠. 쉽게 이게 통과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말은 일단 초안은 남았지만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테더의 기회주기적인 역습, 그 다음 점유율 방어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주가 하락의 원인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테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투명성의 프리미엄을 희석시키려고 했다. 빅4의 회계본을 통해서 제초에 전면 감사를 갖다 전격 발표했죠. 테드가 이렇게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클의 핵심 무기인 컴플라이언스의 프리미엄을 약화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확실한 걸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도 테드를 하면서 공격을 해오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안방을 침탈하면서 미국 시장의 특화형의 신규 스테이블코인 USAT 이런 것들을 런칭으로 서클의 기간 점유율을 정면으로 겨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규제 역풍, 테드의 체질 개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시적인 지지선의 붕괴와 완벽한 폭풍이 일어났던 것이 오늘 하루였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위적인 규제를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는 자본의 우회로가 창출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1970년대하고 2020년도 크래비티 액트 이런 걸 비교해 보게 되면 규제가 있었죠. 이때도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은행 예금 이자 지급의 한도를 통제했다. 지금은 소매 플랫폼에 스테이블 코인의 수동적인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한다. 비슷하죠. 그 다음에 자본의 반응은 비은행 근원에서 자본이 대이동됐다. 여기도 온체인의 기관용의 대체 자산으로 유동성이 대이동된다. 자, 혁신이 탄생되고 있는데 머니마켓 펀드의 탄생, 그 다음 유로 달러의 역외시장 팽창, 자, 이런 것들이 혁신이 탄생되는데 이번에도 혁신이 탄생되면서 토큰화의 MNF의 부상, 여기에 디지털 달러의 수요 폭발, 자,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규제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우려론은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이죠. 펀더멘탈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 주가 공포의 실적 벡터와 괴리를 보게 되면은 주가는 계속 내려가는데 실질적으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서 볼륨의 온체인의 볼륨이라든지 매출은 증가되고 있죠. 그럼 주가는 더 갈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 총 매출이 YOY 기준 64% 증가, 그다음 조정 EBITDA 역시도 104%나 증가되고 있고, USDC의 유통량도 72%나 증가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Q4의 온체인의 결제 볼륨이 11.9조 달러로서 247%나 늘어났다. 이 폭발적인 거래량은 이자를 노린 수종적인 예치가 아니고 전통적인 스위프트망이 있죠. 그래서 6에서 8%의 수수료를 회피하기 위해서 B2B의 국경 간의 결제에 비탄력적인 실사용의 수요다.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이쪽이 돈을 많이 떼가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수익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본다면 규제를 또 우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큰의 MMF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기반 자본이 흡수가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USDC를 본다면은 여기서 스탑이 되면 이렇게 우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의 바이패스를 통해서 정권력이라든지 이자가 합법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다. 즉 말해서 USYC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결제형 화표가 아니고 1940 액트, 1940 액트를 통해서 면제형 접근인 토큰이란지 수익률 법안의 타격이 제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치 상승의 모델로는 별도 이자 지급이 아니고 영래포라든지 국채 이자가 토큰 가격의 자동 복리로 누적이 되는 시기다. 자, 그런 가운데 있던 충분히 여러 가지 우회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테이크웨이인데 이자 지급의 중재자가 온체인의 글로벌 자산 운용사로서의 마진에 상승하는 피벗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거래소에서 이자를 잃은 기관 자본, 그다음 마켓 메이커의 유동성이 USYC로 대거동한다. 그래서 바이낸스의 지금 기관용이 상해 파생 상품의 담보 채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전략적인 우위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지금 이제 이렇게 피해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클의 궁극적인 해자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에이전트 AI의 결제망이 기축 통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M2M의 이코노미 있죠. 기계 간의 경제. 그래서 AI 에이전트의 컴퓨팅 파워라든지 데이터 구매를 위해서 초당 수만 건의 미세 결제를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그런데 실제 전통의 은행망 본다면 주말 유장도 있고 높은 수수료도 있고 절대 감당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데서 해자가 있을 수가 있겠고, 서클의 또 도미니언스라고 스트립의 코인베이스 주도로 해서 AI 결제 프로토콜에서 AI 에이전트 간의 결제 99%가 USDC로 실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30여 개의 이 기종의 블록체인을 하나로 묶는 CCTP를 통해서 유동성의 파편화에 완벽히 해결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규제와 무관한 수조 달러 규모의 딥오션을 갖다가 선점한다. 자, 그런 것들이 해자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월가의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일시적인 할인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리프라인싱인지 그걸 봐야 되는데, 자, 현재 주가는 좀 패니셀링이 돼 있다는 거겠죠. 근데 월가 27개 평균의 컨센서스는 저점에 매수 여력이 있다. 그래서 $110 정도 주고 있고, 자, 만약에 토크나 펀드라든지 AI 결제망이 유감되면 EBITDA에 30배까지 주니까 136불까지 갈 수 있겠고, 자,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와 디커플링 된 독자적인 인프라가 성장이 되면은 190불대까지도 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서클은 더 이상의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휘둘리는 크립토 테마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확고한 마진을 창출하는 그런 차세대 금리 민감형의 금융 인프라의 밸류에이션을 대다 반영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봐서 규제의 불확실성을 넘어서는 전략적인 진입 시점이 될 수 있다. 자, 바이드 딥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현재 가격 조정을 본다면 서클의 본질을 이자 지급의 플랫폼으로만 오판한 시장의 좀 과잉 반응이다. 그게 아니라 차세대 글로벌의 인터넷 금융망의 기축통화 인프라를 할인된 가격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바이드 딥을 할 기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규제 유예에 방어막이 된다는 겁니다. 뭐 트럼프 윤리조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클에게는 구조적인 피벗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활주를 갖다 벌어준다는 것들, 또 역사적인 유동성 우회가 있다는 것들, 1970년대는 MMF를 탄생했듯이 이번에 토큰화의 자산 운용을 탄생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B2B라든지 AI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자, 그런 것들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큰 폭의 하락은 바이드 딥이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